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작가 장창호의 다정한 문학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낡은 책장 속에서 조금 오래된 세계문학의 한 단면을 알 수 있는 시집 한 권을 꺼냈습니다. 게오르그 트라클이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독일 시인입니다. 이 시인은 국내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독일 현대 시문학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시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계적으로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헤세나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먼저 주목을 받고 다시 국내에서 재평가된 작가이죠. 오늘도 약간의 해설을 곁들인 배경 설명 같은 게 필요하겠습니다만 순수하게 시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먼저 시 낭독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자세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꿈. 사라져가는 조종소리. 캄캄한 방에서 연인은 눈을 뜨고 창가에 드리운 별들의 뺨을 기댄다. 강변에는 빛나는 돛대, 그리고 법망. 승려와 잉태한 여인도 무리 속에 끼어있다. 서투른 기타 소리, 빨간 우도새 명멸하는 빛, 울창한 상수리 나무가 황금빛에 시든다. 검게 드러내는 교회의 슬픈 영화. 창백한 얼굴에서 악령이 응시한다. 무섭게 어둠에 묻히는 광장. 저녁, 섬에서는 수군대는 목소리가 일어선다. 새들의 어지러운 기호를 읽는, 밤새 썩어 쓰러질지 모르는 문둥이들. 공원에선 남매의 시선이 떨리며 만난다. 밤을 위한 로만스. 별이 흩어진 밤하늘. 적막한 한밤을 외로운 사람이 간다. 어지러운 꿈을 깨어난 아이. 아이의 회색 얼굴이 달빛 속에 시든다. 굳게 잠긴 철창가에 넋 잃은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운다. 행복에 잠겨 배를 저어가는 호수의 연인들. 살인자가 포도주 잔을 보며 창백한 웃음을 웃는다. 병든 자를 사로잡는 죽음의 공포. 상처 입은 수녀는 고난의 십자가 앞에 흘벗고 기도한다. 나직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는 어머니. 지순의 눈을 한 아이가 화평스레 밤을 응시한다. 장녀의 방에서 웃음이 터진다. 저 밑지 하실에 촛불을 받으며 하얀 손을 들어 사자가 희죽희죽 벽에 침묵을 그린다. 잠자는 자는 여전히 수군거리고. 잘 들으셨습니까? 이 당시의 문학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표현주의이라 해서, 표현주의는 자연주의, 사실주의 이런 쪽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그 원형을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데서 출발한 문학 사조이기도 합니다. 게오르그 카이즈와 같은 희곡 작가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 게오르그 카이즈가 깔레의 시민들이란 희곡을 통해서, 그리고 연극 공연을 통해서 이 표현주의라는 대표성을 마음껏 구가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어떤 대상을, 그 모습을 재현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상의 본질을 노래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 정신의 눈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중심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이 아닌 어떤 대상이나 세계의 영속적인 본질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주의나 자연주의보다 더 깊이 들어가려는, 혹은 객관적인 데서 보다 주관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대상을 받아들이려고 애쓴 그런 사조이기도 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귀향자의 노래 아닙니까? 그렇다면 귀향이란 게 시인이나 작가들이, 또 일반인들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에 자란 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죠. 요즘은 태어난 고향으로 유턴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골로 낙향해서 노후를 보내는 아이턴인 일종의 귀향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오르그 트라클은 보다 더 예민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전을 통해서 목격한 이 세상은 그야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벗어나서 도피하고 싶은, 도피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귀향인데, 트라클의 시의 세계에서 이 돌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정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서 원초적인 순수함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의 시는 균열, 절망 이런 것들을 걸어 모아서 아름다운 언어에 의해서, 음악적인 운율에 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만 사회 참여나 혹은 절규의 문학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뭉뚱그린 이미지로서의 미학을 추구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트라클은 태어나기 전의 세상을 동경했다 볼 수 있는데, 이건 아마 자신이 요절한 원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는 누이 동생을 사랑했고 그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것이 시에도 나옵니다. 이 불안한 자신의 현실 세계를 감추고 이것이 보상받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무의식 세계였다. 그것이 원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작가들이 원형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그 무의식 속에는 이 세상의 본의 이런 것들이 싫어서 도피하거나 적극적으로 원래에 있던 무의 세계로 자신을 돌리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발현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그 소울이라는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는 주인공이 연주 계약을 하고 달려가다가 맨홀에 빠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죽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삶 이후의 죽음의 세계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거꾸로 내려와서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고,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소울, 영혼이란 무엇인가, 혹은 이 세상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되뇌이는 영화였습니다만, 게오르그 트라클이 추구하는 그 원형이라는 것은 물론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왜? 현실 세계가 너무나 절망적이고, 그래서 자기 누이와의 불안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그걸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이라는 인간들의 그 참혹성을 목도한 바로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겠죠. 그는 시인으로서 비록 짧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만 시적인 공감대와 완성도를 이루어서 독일 내적으로 다른 작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미쳤다고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낭독해드린 시 말고 여동생에게 하는 시의 마지막 연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의 손길이 내 눈을 나긋하게 감겼으니 순한 일에 태어난 아이야, 밤이면 네 고운 이마를 별들이 찾는다. 이렇게요. 자,
그가 어떻게 세상을 노래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게오르그 트라크를 통해서 표현주의라는 문학 사조의 일면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글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